네, 여러분 테드 동영상 보셨죠? 그리고 지금 테드 동영상 보신 거랑 표지 제목 딱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뭔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주제가 완전 재미없다는 그런 거 아니고요. 여성 차별하고 남성 역차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거 녹음됐다 이제. 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진 3개 있는 거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성차별이요. 네, 오늘 주제가 성차별이니까 그게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성차별 또는 성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한 성이 다른 성을 차별적으로 다루는 반응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많은 국가에서 주로 여성이 받는 그런 불평등의 종류이고, 보통 그 이유는 유교 사상이나 뭐 차이에서 나온 차별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제 예시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성리학이나 유교 막 조선시대 하면 딱 생각나는 이제 조선하면 성리학, 성리학하면 조선이죠. 그런 거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여성 차별을 하잖아요. 유교에서도 보면은 부부유별 뭐 이런 거 있고 하면서 여성, 남성을 많이 좀 갈라놓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도 가끔 기성세대한테서 보이는 남아선호사상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봉건국가에서의 여성 권리인데, 봉건국가 다들 뭔지 아시죠? 네, 이제 봉건국가는 막 왕이 있고, 그 밑에 관리들 있고, 그냥 평민 있고 하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봉건국가에서는 보통 남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게 남성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여성의 권리는 거의 뭐 무시받고 이제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속담이 이거에 관련돼서 엄청 많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편네 팔자는 기운박 팔자라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중국에는 여신 같은 딸이 18이나 있어도 꼭주 아들 하나만 못하다. 유대인 속담에는 두뇌는 남자의 보석이고 보석은 여자의 두뇌다. 일본에는 여자 생각이랑 코끝까지밖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엄청 성차별을 쪼는 그런 속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은 어디서 여자가 하는 그런 말이죠. 이제 아직도 막 할아버지들이나 뭐 아니면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도 많이 가끔 볼 수 있는 말이죠. 이게 과거에 성차별에 넣어놓긴 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거라서 솔직히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차별을 볼 건데, 맨 처음에는 이제 취업할 때나 연봉을 받을 때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좀 한번 표 같은 걸 보자면 지금 국내 10대 그룹 여대생 공채 비율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제일 적게 차이가 나는 롯데도 45%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6%나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표는 OECD 국가들의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서 한 건데, 스페인, 뉴질랜드, 노르웨이, 벨기에 쭉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39%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게 39%가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엄청나요. 만약에 연봉을 좀 적긴 하지만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자는 이제 61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이제 뭐 군대나 직장 내에서 뭐 성희롱 여자가 당하는 거 있고, 뭐 남자도 당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기성세대에 뿌리 박힌 유교 사상 이런 거 있죠. 막 고치기 힘든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지, 뭐 상품화 이런 게 있는데, 신용카드 정지가 완전 여기서 뜬금없어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지금 들어가 있냐면, 한동안 주부 명의의 그런 신용카드들이 정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이유가 주부들은 딱히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라고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하고 다르게 남자 주부들도 생기고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아직 적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남자 주부의 명의로 된 그런 카드는 정지가 안 되고 여성인 그런 주부들의 카드만 정지가 됐다고 해요.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이것도 성차별이 아닌가 싶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해드릴 거는 지금 정부랑 이제 여러 그런 기관에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는 뭐 툭하면 학교에다가 보면은 양성평등 UCC 공모전 이런 거 있고 어린애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양성평등 이야기 같은 책도 있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툭하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시켰던 양성평등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 측면에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이런 것도 요즘은 그런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 주자가 네, 우리 여왕님이라고 합니다. 엘사요. 네, 우리 여왕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으로 가면 엄청 많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2개만 갖고 왔어요. 제일 대표적인 걸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이랑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름이 무지막지하게 긴데 말 그대로 이름이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어떤 그런 솔루션에도 한계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기성세대의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이제 사소한 그런 신체적인 차이나 그런 거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발전을 해서 시대에 이제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제 차별이 된다거나 이제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뒤에 자세하게 얘기할 역차별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성세대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건 아무래도 영화나 UCC 만들기 같은 건 아무래도 어린 층이나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성세대의 인식은 그런 걸로도 좀 바꾸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게 워낙 어렸을 때부터 받아오던 것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다면 이제 역차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으면 엄청나게 긴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역차별이라는 게 제가 지금 성 역차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딱히 성별에만 국한되지가 않는다고 해요. 뭐 장애인에도 뭐 그런 게 있고 성소수자에 대한 것도 뭐 그런 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성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역차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많은 나라에서 남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차별 뭐 그까짓 거 막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특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많이 그러는데 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생각 하다가는 이 꼴이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역차별도 엄청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이제 이 앙케이트 이제 조사한 걸 보면은 거의 4분의 3에 가까운 사람들이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차별의 사례를 보면 뭐 이런 공대녀 막 추앙받는 막 이런 거 얘기할까요, 과연? 절대 아니고요. 보통 뭐 여성 전용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 스모킹룸 그런 거랑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겪었던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뭐 용감하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뭐 개놈 막 이런 게 있죠. 개놈. 아직까지도 막 우리나라 사회에 뭐 팬들이 개놈 프로젝트 그런 좀 역차별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여성부의 이름에 대해서요. 이제 여성부가 여성 가족부로 이제 이름 바뀌었죠. 그래봤자 어차피 저 밑에 있는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옆에 그냥 and Family가 딱 붙는 정도? 그거밖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과연 이제 여성부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하고 동등한 뜻일까요? 이게 그 여성을 보호한다는 게 성평등을 이루는데 중요하지만 이게 남성은 그냥 내버려 두고 여성만 보호를 한다는 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성차별을 이제 없애는 그런 방안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성부가 Ministry of Gender Equality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를 이제 저희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논의도 해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많은 그런
뭐 역차별이다 막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남성들의 과잉 반응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과잉 반응이라고 여성들이 막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엄청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여기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지만 가정을 해보고 자기가 만약 남자로 가정을 해봐요. 근데 막 이제 똑같이 같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저 여자랑 내가 스펙도 똑같고 점수도 다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고 심지어 사람 태하는 태도도 쟤나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걔는 여자라는 그런 걸로 붙고 자기는 남자라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자기 남자라서 떨어졌다면 이게 억울하지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네. 근데 물론 이런 정도로는 지금 계속 이제 뭐 역사 교과서 같은 데서 볼 수 있듯이 막 여성들이 핍박받고 억압받고 권리 같은 것도 없었던 그런 거를 좀 막 이렇게 이기기는 힘들다고 보이죠. 힘들게 보이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과거의 평등보단 지금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여성하고 남성이 평등하지 않았던 거는 이미 다 흘러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성평등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언제까지나 역사에 얽매여서 남성들을 만약 역차별을 하면서 과거에 여성들이 받았던 그런 핍박을 하고 억압을 한다면 그것도 좀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항상 어디서든 말하는 균형이겠죠. 균형 완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개인의 의식을 이제 정부 차원이나 그런 거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 자신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이제 아예 드러넣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남성들은 이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네, 지금 제 발표는 끝났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